지난번 72강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괴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역을 점점 이해해 가고 있다. 주역이라는 이 텍스트를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공부할 만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지금 엄청난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꾀, 이게 산뢰이란 말이죠. 위가 간이니까 산이고, 아래가 진이니까 이게 뢰죠. 이 진이 우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산에다가 진은 이게 뢰니까 우레가 산 밑에서 우레가 치는 모습인데, 그 이미지는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명백한 거는 또 이것 자체의 그 생김새를 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게 코믹해요. 아주 코믹하단 말이지. 왜냐면 이거는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이라는 거는 턱이란 말이에요. 턱. 그래서 이 두 개의 음은 여기 윗턱에 달린 이빨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밑에 턱에 달린 이 이빨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문자 그대로 지금 이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잖아요. 간이라는 게 원래 멈춘다는 의미 아니야. 그러니까 윗턱은 사실 멈춰 있는 거거든. 생각해 보세요. 윗턱은 여기 해골의 일부분이니까 이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쪽 같이 이렇게 씹는 줄 알죠, 우리가. 이게 같이 씹는 게 아니고, 이거는 멈추고 있고, 지금 이게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는 건 이 아래턱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그대로 이 아래턱이 우레에 해당되는 거고, 위가 산에 해당되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엔, 기발한 것 같아요. 기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상수학하고도 관련 없고, 무슨 팔귀의 심볼리즘하고도 관계없이 딱 보면 이게 턱이다. 근데 이 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정이천의 이름이 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턱괴에서 자기 이름을 딸 정도니까. 물론 그 선대에서 했겠지만은 정이천 선생의 이름은 정입니다. 정이. 이꾀이고, 이 사람이 이천이라는 건 지명, 자기가 살던 거기 개울 이름이라서 정이천 선생이란 말인데, 사실은 근세 유학의 거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자가 정이천을 받아서 이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와 대립된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정이천 선생 형제 정호하고 정이 이 두 분의 보다도 더 윗대죠. 그분으로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 장행거라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장행거의 사실은 이분들이 근세유학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승한 게 주자인데, 주자는 이쪽 라인을 별로 받아들이질 않고 정확하게 이천 라인으로 자기 정통을 이천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꾀가 얼마나 중요한 꾀냐. 제가 언젠가 그런, 그래서 덥다. 더워. 여기 오기 전에도 너무 피곤해서 견디다 못해서 지금 콜라 한 잔을 마시고 왔는데, 힘들어요. 또 추운 것 같아서 옷을 껴입었더니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열이 나가지고. 이 꾀라는 게 왜 중요하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와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존재로부터 존재하기로부터 살기로 옮아가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서양 철학이 인류 사회에서 사라져도 난 무관하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서양 철학 한 3,000년의 역사가 말짱황이다 그거예요. 말짱황이다 그거예요. 아니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철학이 종언이 돼야만, 철학 자체가 종언 끝나야 된다. 이 철학은 이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The end of philosophy.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던가 뭐 들길에서의 사유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이데거의 그 말년 저작 같은 거 보면은 참 좋습니다. 말년 저작을 보면은 실제로 시골에 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사색하면서 한 건데, 하이데거의 초기 저작들이라는 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존재와 시간, 그러니까 이 존재의 문제를 파헤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다사인이라는 걸 가지고 출발점을 삼잖아요. 다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다사인은 존재인데 현존재, 우리가 현존이라고 안병무 선생은 번역을 했고, 다사인이라는 거는 나는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다사인이라는 거는 인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존재 중에서도 인간 존재. 왜냐하면 이 다사인만이 존재한다는 거를 갖다가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뭐 딴 것들은 그 의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제 처가 갑자기 나한테 물어요. 거기 화실에를 나가는데, 화실에 어떤 아주 멋있는 사모님께서 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라고, 그거 무슨 뜻인지 그거 좀 궁금해서 그렇다고. 하이데거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하이데거 말에 여럿으로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그걸 도울 선생한테 여쭤가지고 알아달라고.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나? 내가 하이데거 전공자도 아니고, 물론 하이데거를 읽기는 했지만은 어느 구석에 그런 말이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고, 뭐 서울대학의 박창국 교수 같은 분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정확하게 알 거라고. 근데 내 상식으로 언뜻 듣기에 여럿으로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죽을 때는 혼자 죽는다. 그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사인이라는 거의 특색이 그 유명한 얘기가 인디어 벨트 사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디어 벨트 사인이라는 게 세계의 존재라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디어 벨트, 세계의 도구 연관 구조 속에서 내가 있으면, 어린애는 뭐 장난감이고, 뭐 아니 이 책이고,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뭘 쓰고 지우는 거고, 하여튼 이게 있으면은 또 분필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분필은 이걸 필요하고, 칠판 필요하고, 칠판 있으면 책상이 필요하고, 여기서 또 강의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존재라는 거는 인디어 벨트, 자인이라고 하는 게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독립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세계,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에 있잖아요. 나는 나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막말로 군인은 군인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는 대로
다양한 자기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세계 속으로, 1차적으로 부모의 세계 속에 태어나겠지만은 그 세계의 그물 속으로 던져지는 존재, 게보르펜자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던져지는 존재니까는 태어난다는 건 여럿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 다사인이라는 것의 가장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사인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가 존재자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재자와 존재라는 말을 구분해 쓴단 말이에요. 자이엔데라는 거하고 자인하고. 근데 이 존재자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규정성을 거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거든. 보면은 전부가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오는 거고, 나무 하나도 그냥 우리가 볼 찬스가 없다고. 태어나자마자 공부하고 뭐 가리키고 그냥, 그러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물을 그대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다사인, 근데 이 다사인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거든. 자인춤 토대라고 하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죽음으로의 존재. 그러니까 이 다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의 존재인데, 그 죽음이라는 거를 항상 미리 현존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지. 현존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나도 지금 더워 죽겠다 그러고, 강의할 때 아이고 괴롭다 그러고, 그냥 죽겠다 맨날 그냥 좋아도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냥 어린애가 그냥 귀여워도 그냥 아우 귀여워 죽겠네. 이 죽음이라는 게 항상 그 현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대면할 때만이 인간은 본래적 자아를 찾는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비본래적인 그 무리들의 삶에 섞여 살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하여튼 자이노차이트부터 시작해 쭉 하다가 제일 말년에 가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맨날 자기는 철학적 진리를 책에서 습득한 적이 없다. 나는 댕기면서 바람에 스치고 여기 벤치가 있고 탁 앉아서 보면 무슨 예배당 뾰족한 탑이 보이고 종달새가 뾰룩뾰룩 하고 나비가 나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전번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여드린 신학철 선생의 그 나무꾼이 지게 지고 가는 그림,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림에서 느끼는 감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에서 우린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다. 그런, 그러니까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이 도법자연이라 그럴까, 나무꾼에 걸어가는 뭐 거기에 만약에 나비가 나르는데 우리가 나비가 나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고요한 데서 뭐냐면은 그 자연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속에서 하느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도법자연이라는 이런 거를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하느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언어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장악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이 모든 게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거거든.
그래서 모든 걸 양화시키고 모든 거를 어떤 개념적 세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개념화시키고 그 개념 속에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변화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철학이 종료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철학이 종료돼야 된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가 강의하는데도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이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턱이다, 이게. 존재의 본질이 무슨 존재가 아니야. 내가 다사인이라고 한다면 나 현 존재의 본질이 뭐냐? 씹는다, 이기지. 씹는다. 나는 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미 데카르트의 근대성의 출발을 깔아뭉개고 있다. 이 27번째 살례 2. 뭐냐면 씹는다. 먹는다지. 씹는 거야. 근데 씹는 게 내가 씹는 건가? 씹히는 게 있잖아. 내 아구 운동이 있지. 먹어서 그것이 나의 체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입에 가장 위대한 이게 뭐가 있어요? 씹는다 말고 말한다. 말한다. 이게 지금 이꾀라고 그러지만 이 이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먹는다는 거, 씹는다는 게 해월 선생이 씹는다. 그렇지만은 씹히는 게 또 있다, 이게야. 그러니까 당신은 모든 게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도 먹는 거지만 먹히는 것도 하느님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먹습니까? 씹습니까? 그러니까 이천식천이라고 했잖아요. 해월 선생이. 결국 우리가 먹는 거, 밥상에서 먹는 것도 하느님인데 나도 하느님이고 내가 하느님이 이걸 먹는다는 거 뭐냐면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을 이건 먹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밥 한 그릇을 나를 먹이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천은 나 홀로 천이 아니라 뭐예요? 이 밥상에 올라온 모든 밥 그게 지금 천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 밥상을 길러내는 모든 금목수화토 오행육이 다 이 우주 전체가 뭐예요? 이게 인더벨트상이란 말 다 사실은 세계의 존재들이 다 얽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얽혀 있는 거고 그게 이천식천인데 그 씹는다는 거를 가지고 여기 뭐냐면 산 밑에 우레가 있는 게 이인데 이거는 씹는다는 의미다. 씹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른다. 하느님을 가지고 하느님을 기른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가지고 하느님을 먹일 때는 그래서 하느님을 기를 때는 그 길러주는 하나님의 행동 모든 것이 그 대자연의 다산 인더벨사인의 가장 본래적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게끔 만드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뭔가 폭력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그대로의 다사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조금 어려운 이 철학적 담론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being to living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말하고 하는 거는 나는 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씹어야 오늘 하루 내가 뭐를 씹어서 먹느냐. 여기 구실이라 입에 뭘 채우느냐. 구실 입에 뭘 채우느냐. 이게 핵이다. 이게 핵이다. 이게 존재의 핵은. 근데 그것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군자는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하는 거야. 하느님을 먹었는데 뭐야? 말을 삼가해야죠. 언어. 그러니까 여기 내 책에 보면 381 여기 보면은
딱 삼위일체. 존재의 삼위일체가 뭐야? 입과 언어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우레가 요동치며 만물을 이양하고 있는 모습이 이 꾀의 형상이다. 기르고 있단 말이야. 군자는 이 꾀의 형성을 본받아 입에서 나가는 언어를 신중히하여 덕을 기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절제하여 몸을 기른다. 입과 언어와 음식은 존재의 삼위일체이다. 덕괴 하나를 가지고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존재론이 아니라 이게 정말 생명론이고 생활론이고 이게 진짜 이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진짜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 또 미국을 가신다고? 여기 신언어라는 말이 제일 걸리잖아요. 나가시기만 하면은 그 입에서 무슨 언어가 나올까? 누구지? 그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더라고요?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무기들 저게 다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면 그 몇십 년, 30, 40년을 고생해서 기업들이 이거는 지금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이권의 문제고 이게 지금 가서 지금 우리가 소련을 상대로 해서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소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당에서 이제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점잖게 바기인 할 건 바기인 하고 우리 포지션에서 얼마나 많은 바기인의 지금 뭐냐면 협상의 카드가 있는 나라인데 그거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거 아니야? 다 씹어가지고 이 국가의 생명을 씹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게 이꾀란 말이야 이게. 이꾀의 메시지가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음식이라는 게 단지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재화를 그냥 뭐든지 그냥 처먹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개별적인 개인의 이걸 가지고 그 근세 유학의 대전제가 지금 대전제가 뭐예요? 대전제가 리일 분수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주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는 하나다. 이게 사실 이게 태극이거든. 이게 사실은 가시고 이런 건데 이게 하나고 이 리가 또 개별적으로 나뉘어져서 다르다. 개별적인 개성적인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극이 있고 인간이 있어. 그럼 나는 그 태극을 분수받은 존재고 그러나 그것은 각 다른 내 나름대로의 태극이 있다. 리가 있다. 그러니까 리는 총체적으로 하나지만 이게 사실 그 불교의 월인청강이라든가 이런 달은 하나지만 이 달이 모든 천개의 강마다 있는데 그게 온전하잖아요. 반쪽만 비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달이 다 천강에 만강에 온 누리에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인간이 같하고 같다는 동학의 논리는 벌써 여기 들어있지 않냐?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신언어 절음식. 무슨 얘기냐면 인간 존재의 가장 태극과 인간의 다른 점 사욕이라고. 인간은 대의를 위해서 살 쪽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를 리드하는 사람은 대의를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기
씹어서 먹었으니까 말 안 하는데 뱉을 때는 그것이 대의에 맞도록 이 하늘과 같은 보편적인 리로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그냥 종속이 돼가지고 꼬북 노릇만 하면 앞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 이거야. 이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나라의 정말 보수적인 세력이라도 여러분들 기업 잘 되고 우리 경제 잘 돌아가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기업을 다 사기업화해가지고 이 사욕, 모든 게 이게 지금 사욕이라면 인간은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의 존재지만은 문제는 사욕이란 말이야. 그게 인욕이란 말이야. 에?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욕망에 의해서 아니 멀쩡한 전기를 다 공급하는 한전을 갖다 이 사기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헤쳐먹자. 공항도 먹고 뭐 전기 뭐 수도고 뭐고 다 의료고 뭐고 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냥 점잖게 대통령 대접이나 받고 멋있게 사시지 왜 5년 동안 잘 사시다 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흉악한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금 모든 업무에 휘말려 가고 있냐. 거기서 우리 민족이 얻을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이꾀요. 이꾀를 그러한 시각에서 나는 씹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야말로 철학이라는 거지. 거기터 에르고슴 나는 사유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개똥이다. 그런 거야. 존재의 근원이 사유가 아니란 얘기야. 사유는 이제 폐기돼야 돼요. 멈춰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유 모든 것이 엉터리 사유입니다. 엉터리 사유예요. 인욕과 사욕에서 나오는 사유예요. 그걸 과거를 포장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슨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세계를 앞으로 말아먹는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이 갈 길인가? 여러분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마는 조금 소화가 된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